자, 이번 시간은 2차 함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이미 2차 함수라고 할 것도 없이 2차 방정식과 그래프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와 동시에 그리고 방정식과 함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정리와 동시에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 그때 다루지 않았던 부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2차 함수인데 2차 함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런 꼴이 만들어지게 돼요. ax의 제곱 플러스 y는 플러스 bx 플러스 c는 자 이렇게 되어지고 이때 a는 0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전제가 붙었을 때 얘를 갖다가 우리는 2차 함수라고 함수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얘기야. 자, 간략하게 정리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는, 즉 최종적으로 증가하거나 아니면 위로 볼록해서 최종적으로 감소해 있는 이런 그래프가 되어질 거라는 얘기인 거고, 이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양수일 때가 되겠고 이때는 최고차 한계수가 음수일 때가 되며, 이때 대칭을 만들어주는 이 축에 대해서 이 축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놨었고, 얘는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지면서 얘를 축의 방정식이라고 했었습니다. 똑같이 축의 방정식 x는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이 두 그래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좌우가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어서 이 축을 대칭축이라 불러주기로 했었고, 축을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기 때문에 대칭축이라고 불러주기로 했었고요. 그 다음 축을 기준으로 왼쪽에서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는 형태가 됐고, 여기서는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형태로 바뀌게 됐습니다. 즉 얘는 축보다 작은 쪽이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은 쪽에서 감소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큰 쪽에서 증가해 있습니다. 얘 역시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작은 쪽에서 증가하고 있고요. x가 마이너스 2a분의 b보다 큰 쪽에서 감소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다가 우리 함수의 증가와 감소가 바뀌게 된다는 얘기야. 즉 감소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증가로 바뀌게 되고, 얘는 증가 상태에서 뭐로 바뀌게 되냐면 감소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즉 축을 거치면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즉 증감이 바뀌는 그러한 포인트,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축의 방정식, 대칭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봤을 때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이 그래프는 감소하다가 증가로 바뀌기 위해서 반드시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면, 항상 내려가던 건 가장 낮은 점을 찍어야 비로소 다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건 다 그렇죠. 올라가던 운동을 하던 것은 가장 최고점을 찍어야지만 다시 내려오는 운동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가장 높은 점을 찍어야, 그리고 가장 낮은 점을 찍어야 그것이 바뀔 수가 있다. 운동의 방향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건데, 그러면 가장 낮은 점이니까 최저점이 되겠죠. 여기가 이 함수에서 여기가 이 물체가 운동한다고 봤을 때 여기가 최저점이 되고, 얘는 물체가 운동한다고 봤을 때 최고점이 되어진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는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다음 함수에 대한 함수의 값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함수가 갖는 값, 즉 x가 얼마일 때 얼마가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즉 함수라는 거는 x의 값에 따라서 변화하는 y 값을 관찰하는 일을 보는 것을 갖다 우리는 함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과연 x가 얼마일 때 얘는 가장 낮은 값이 형성이 되고 x가 얼마일 때 가장 높은 값이 형성이 되는가의 입장에서 이걸 살펴본다면, 얘는 분명히 아까는 최저점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가장 낮은 값, 즉 최소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얘는 이 함수에서 함수의 값이 가질 수 있는, 함수값이 될 수 있는 모든 수 중에서 가장 큰 수, 즉 최대값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근데 최소값과 최대값은 여전히 어디서 발생을 하게 되냐면 축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최대값도 또한 최소값도 어디서 발생을 하냐면 축에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 지금 둘 다 x가 마이너스 2a분의 b일 때입니다. 자, 시점에 대한 얘기죠.
x는 항상 그 시점, 그 때에 대한 얘기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x가 얼마일 때, 그래서 그때 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얘기인데 그것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지냐면 최소값이 되기도 하고 가장 큰 값, 최대 값이 되기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즉, x가 저것일 때 최대 또는 최소의 값을 갖게 됩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최소값과 최대값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어질 거예요. 축에서 발생을 하는 거죠. 축에서 최소값이 되기도 하고 최대값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문항의 표현에서 최소값 또는 최대값에 대한 언급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대칭축을 떠올려서 대칭축에 있는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즉 여기에 있는 식의 값을 대입을 했을 때, 즉 여기 있는 식이라는 것은 어떠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식일 것이고요. 얘도 포물선이니까 어떠한 2차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이때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면 최소값이 나오게 되고 x에다가 이 값을 대입하게 되면 최대값을 발생시킨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과 최소값에 대한 정리였어요.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우리는 y는 a의 x의 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x가 마이너스 1, 0,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해 나가는 동안 얘의 변화량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a가 0보다 크다라는 전제하에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값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이 전체의 시계값에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요 값이 바뀌는데 요것이 영향을 주겠다는 얘기죠. 전체의 시계값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요 친구가 될 거예요. 그럼 얘가 크면 클수록 요 값의 증가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만약에 y는 x의 제곱이 있었고 y는 2x의 제곱이 있었고 y는 3x의 제곱이 있었다면 x가 1, 2, 3, 4 변화하는 동안에 얘는 1, 4, 9, 16 이렇게 되어질 테고 얘가 x가 1, 2, 3, 4 변하게 되면 얘는 2, 8, 18, 32 이렇게 되어지고요. 1, 2, 3, 4 변하게 되면 3, 그 다음에 12,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48이 되어진다. 이런 식으로 변화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야. 자, 그럼 속도를 한번 살펴볼게요. 속도가 3 커지고 5 커지고 7 커지는 속도였습니다. 여기는 6 커지고 10 커지고 14가 커집니다. 9가 커지고 15가 커지고 21이 커집니다. 즉, 그 갭이 점점 커지는 모습이죠. 똑같이 x는 1단위로만 변화했어요. x가 1, 2, 3, 4 이렇게 변화했는데 이 갭이 점점 커져요. 일정하게 커지는 게 아니라 갭이 점점 커져요. 6, 10, 14, 9, 15, 21 이런 식으로 이 갭이란 게 점점 커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즉 속도 자체가 일정하게 더 빨라지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즉 기하급수적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하기에는 제곱, 세제곱, 네제곱일 경우에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저 앞에 있는 개수가 바뀐다고 해서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확실한 것은 증가하는 속도가 같은 시점에서 관찰을 했을 때 증가하는 속도가 훨씬 더 얘가 빠르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즉 최고차항 개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증가하는 속도는 빨라지고 반대로 감소하는 속도 역시 빨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가파르게 증가하고 더 가파르게 감소하겠죠. 즉 증가할 때는 훨씬 더 빠르게 증가를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x의 제곱이 이런 식으로 증가를 해나갔다면 2x의 제곱은 이런 식의 증가 속도를 갖게 될 테고 3x의 제곱이라는 것은 이러한 증가 속도를 갖게 됩니다. 이런 속도를 갖게 될 거예요. 반대로 감소하는 속도는 3x제곱이 제일 빠를 거고 2x제곱이 그 다음일 거고 그 다음이 x제곱이 될 거예요. 즉 감소하는 속도는 x제곱이 가장 완만한 걸 볼 수 있겠죠. 즉 속도라는 부분에서 봤을 때 확실히 증가와 감소의 속도가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더 빨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얘기야. 자, 반대로 봤을 때 y는 ax의 제곱이고 a가 만약에 음수라고 했을 때는요. 분명히 증가하다 감소하다 이렇게 되는데 감소하는 속도가 y는 마이너스 x 제곱을 예로 들어보고
y는 마이너스 2x제곱을 예를 들어보고 y는 마이너스 3x제곱을 예를 들어봤을 때 분명히 감소하는 속도가 이 친구가 제일 빠를 겁니다. 즉 제일 가파르게 감소를 하겠죠.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요. 그 다음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고 이런 식으로 감소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질 거야. 즉 얘가 마이너스 3x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2x제곱이 되고 얘는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질 것이며 또한 증가하는 구간에서는 훨씬 더 원만하게 증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훨씬 더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그리고 그거보다는 좀 빠르게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띠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x의 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질 거고 마이너스 2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이 되어질 거고 x제곱의 그래프는 이렇게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역시나 x의 제곱이 이런 모습으로 형성이 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가파라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앞에 있는 숫자의 절대값입니다. 즉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죠.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때지냐면 가파라집니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증가하는 것이든 감소하는 것이든 간에 훨씬 더 가파른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절대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완만하다는 모습이 되겠죠. 그러면 최고차항 계수의 절대값이 작을수록 뭐해지냐면 완만해진다. 물론 뭐 속도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경사의 측면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그거는 뭐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셔도 사실은 관계는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렇게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은 이 그래프에는 뭐가 존재하게 되어 있냐면 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대칭이 되기 때문에 이쪽이 대칭성을 띠고 있고 대칭을 띠고 있고요. 얘가 대칭이 되고 여기가 대칭이 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텐데요. 그러면은 요때의 요만큼의 차이만큼을 우리는 이 그래프에 뭐라고 불러주냐면 폭이라고 불러준대.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죠. 폭이라고 불러줄 수 있겠죠. 즉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뭐가 되냐면 폭이 넓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가파르다라는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얘는 폭이 좁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클수록 가파르고요. 폭이 좁아지고요. 절대값이 작을수록 완만해지고 폭이 넓어진다라고 우리는 얘를 이 상황을 표현을 해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거죠. y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 ax의 제곱에 있어서. 자, 지금부터는 a가 양수다. 어차피 a가 음수여서 그래프의 개형만 바뀔 뿐 내용은 똑같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그 양수인 케이스만 가지고 지금부터 좀 뭐 두 번씩 똑같은 거 설명하는 것은 좀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가 양수인 경우에 자, 지금 요 그래프는 0,0이라는 포인트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즉 반대로 다시 얘기하면 최종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에 있는 그래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해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게 되면 분명히 이런 식의 그림을 갖게 된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얘의 그림이 이런 식으로 0,0을 통과하면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는 그림이 되어질 거란 얘기인 거야. 다시 우리가 그러면 저기가 왜 0,0을 지나는 거는 알겠는데 왜 이런 식으로 지나는지 이렇게 지나는지를 어떻게 알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되어 있는 상태인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축이 누구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2의 a분의 b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축은 여기서의 축은 x는 마이너스 2a분의 b입니다. 그러면 y는 ax의 제곱이라는 것은 플러스 0x 플러스 0이기 때문에 이때의 축을 구하게 되면 x는 마이너스 2a분의 0이 되어서 즉 x는 0이라는 직선 즉 x는 0이 누가 되어주냐면 축의 방정식이 된다라는 얘기야. 자, x는 0이 축의 방정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x는 0이라는 직선은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게 되냐면 y축이라고 불러주죠. 즉 y축이 대칭축이 되어진다는 얘기여서 여기를 대칭축으로 잡고 있는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증가감소가 변화하는 것이어서 증감이 바뀌는 포인트는 여기가 되어져야 되며
그때 0을 대입했을 때 값이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0을 여기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나오는 값이 y는 0이 되기 때문에 즉 0,0을 지나긴 지나는데 다시 아까 요 값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 그게 최소값이었죠. 최소값이 0이 형성이 되면서 y는 0이라는 것은 우리가 x축이라고 우리가 불러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x축과 그리고 y축을 기점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형성이 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 있는 그래프가 이제 가만히 있지만은 않을 거예요. 얘를 갖다가 이제 얘는 분명히 이동이란 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자, 이 친구를 평행이동이란 걸 해야 된다. 그러면 평행이동이란 거 뭐 정리를 한번 했었지만 평행이동에 대한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에서 평행이동이 되어진다라는 얘기는 x축 방향으로 n만큼 x축 방향으로 얼만큼이냐면 n만큼 p만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하면 교재에는 다 p라고 나와 있으니까 아마 그게 편할 거야. 그래서 y축 방향으로는 q만큼 그냥 mn이라고 하자. 자,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을 했습니다. 라고 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쓰냐면 x 대신에 x-m을 대입한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입하는 것으로서 평행이동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행이동하는 것은 y 대신에 y-n을 대입하는 것으로서 해결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야. 그러면 y는 ax의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가 자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y는 a의 x의 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m만큼 이동을 하고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y-n은 a의 x-m의 제곱이 되어지면서 따라서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n이 되어진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런 식의 꼴이 만들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동이 되어진다는 얘기인 건데 결국 이 식을 내가 전개했다라는 상상을 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면 ax의 제곱에 플러스 무슨 x 즉 x 1차항도 나오고 그 다음 뭐뭐뭐뭐뭐 하는 상수항도 나올 수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던 어떤 거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어떠한 2차식의 형태를 띠게 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요 형태와 요 형태가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는 똑같은 형태가 될 거고 결국은 이렇게 된 식이 나오게 된 이유가 평행이동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는 얘를 생각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자, 이렇게 되었을 때 두 번째 이제 어떤 얘기를 또 해볼 수가 있냐면 자, 도형은 이동을 할 때 도형이 이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도형은 직접적인 이동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도형은 이동할 수 없다라는 게 기본이에요. 이동할 수 없습니다. 즉 이동이 불가합니다. 그건 도형이 이동이 불가능한 거고요. 도형이 이동이 불가능하다고 선생님이 얘기를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동이 안 되느냐 이제 그런 것은 아닌데 도형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도형이라는 이런 포물선들 그리고 직선이라는 것들 그런 친구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냐면 그 도형의 이동이라는 것 자체가 도형 위의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되어지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걸 갖다가 우리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결론을 내는 거야. 그러니까 도형의 이동이 이 뜻이기도 하지만 도형 위에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이 되어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이 현상이 마치 도형이 이동된 것처럼 관찰되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을 하고요. 이 현상이 마치 도형의 이동이 된 것처럼 관찰되어진다 라고 볼 수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더 어떤 거냐면 그냥 한 점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냥 한 점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냥 아무 점이나 한 점을 이동을 시키더라도 그 원래 도형이 가지고 있던 규칙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는 도형이다 라고도 관찰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도형의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되어지는 현상처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그냥 한 점만 이동을 하더라도 원래 도형이 가지고 있던 규칙에 따라 새롭게 작성되는 도형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 두 가지 입장을 제시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그냥 알기 쉽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 이런 얘기인 거거든. 여기에 어떠한 이러한 직선이 있습니다. 직선이 있을 때 이 직선이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에요. 그럼 이게 뭘 뜻하냐면 여기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들은 규칙이 이렇다는 얘기야. 규칙. 그럼 무슨 규칙이 그런데? 라는 얘기인데 그게 x 좌표와 y 좌표 사이의 규칙이 다 똑같은 규칙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럼 어떤 규칙이냐면 여기가 만약에 1이면 여기가 2가 되죠. 여기가 만약에 2면 얘는 3이 되어지고요. 여기가 만약에 4면 여기는 5가 되어집니다. 규칙이 어떤 규칙이냐면 1,2, 2,3, 4,5 1,2, 2,3, 4,5 점점점점점 그리고 어떤 x, y에 대해서 얘네들이 다 똑같은 규칙인데 얘한테 1 더하면 얘 되고 얘한테 1 더하면 얘 되고 얘한테 1 더하면 얘 되는 거니까 얘한테 1을 더하면 얘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오게 된 규칙, 관계식이 이러한 관계식이 탄생을 했다라는 얘기인 거거든. 결국은 관계식과 좌표를 분리해서는 안 됩니다. 저 관계식이라는 것은 그 좌표 사이에 x좌표와 y좌표가 갖는 규칙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식과 좌표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똑같은 상황이라는 거를 본인 스스로가 인지를 하고 있어야지 좌표는 좌표대로 그리고 도형은 도형의 방정식대로 그렇게 가져가시면 안 된다 이거거든. 그러면은 얘네들의 규칙은 이거야. x좌표에 1 더해져서 만들어지는 규칙이라는 거야. 자, 그러면 똑같이 이러한 도형이 있었을 때 이번엔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이동을 시켜볼 거야 이제. 그럼 이동을 시켜볼 건데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을 갖다가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이 아까랑 똑같은 도형입니다. 이렇게 돼서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이 있었어 라는 얘기야. y는 x 플러스 1이라는 도형이 있었을 때 얘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도형의 점은 뭐가 되어지냐면 5,1이 되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이 점은 5,1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아까와 같은 규칙으로 요거와 같은 규칙으로 모여봐 이렇게 얘기를 하면 x좌표에다가 1을 더해 주시는 것이 뭐가 되어지기 때문에 y좌표가 되어져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잠깐만. 얘는 x좌표와 y좌표가 갖는 규칙이 이런 규칙을 갖고 있었지만 이렇게 이동이 되어진다면 자, 아까 여기에서 다른 규칙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규칙이 보이냐면 이런 규칙도 보여요. 세로로 볼게요. x가 1씩 커질 때마다 y값은 x의 값이 커지는 것처럼 y값도 똑같이 커지는 규칙을 가지고 있죠. 점과 점 사이가 갖는 게 x가 1 커지면 y도 1 커지고 x가 2 커지면 y도 2가 커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똑같을 거거든. 그러면 그게 이제 점과 점 사이의 규칙이지.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규칙이 그런 규칙이 되는 거고 좌표와
좌표 사이에, x좌표와 y좌표 사이에 생긴 규칙이 이런 규칙인 거야. 그러면 점과 점 사이의 규칙으로 보면 x가 1 커지면 y가 1 커져야 되니까 여기에 6,2도 올 수 있고 그 다음 여기에 7,3도 올 수 있을 거야. 이러면 얘네들이 x가 1 커짐에 따라 y도 1씩 커지는 규칙이 되어집니다. 그럼 이 점들을 쭈루룩 모아놓게 되면 어떤 일이 되냐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생기게 된다라는 얘기가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죠. 얘네들은 전부 다 x가 1 커지는 동안 y가 1 커지는 점들을 아까 이 규칙처럼 그대로 보여. 왜냐하면 이 규칙은 안 바뀌었거든요. x좌표와 y좌표의 사이의 규칙은 바뀌었어요. 아까는 x좌표와 y좌표의 규칙이 x좌표에 1 더하면은 y좌표가 됩니다라는 규칙이었지만 이번에는 x좌표에다 1을 더해서 얘가 만들어지는 규칙이 아니었단 말이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x좌표와 y좌표 사이의 규칙은 바뀌었으니까 이 도형의 방정식은 바뀌겠지만 점과 점 사이가 갖는 규칙은 바뀌지 않았다라면,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라면 아까와 같은 규칙으로 그대로 해쳐모여 이렇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직선이 형성이 되어질 거고, 그럼 얘네들은 y는 x좌표에서 4를 빼면 y좌표가 완성되는 규칙이 되더라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 도형의 방정식은 y는 x-4라고 보여지며 이때 이 상황이 마치 요 직선으로 x축 방향으로 얼만큼 이 상황이 얘가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 된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야. 평행이동. 기울기가 바뀌지 않은 채 그대로 얘랑의 평행한 상태에서 이동되어진 것처럼 관찰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즉 어떠한 점이 이동해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의 설명이 이 얘기입니다. 한 점만 이동을 하더라도 원래 도형이 가지고 있던 규칙이라는 것은 점과 점 사이의 규칙이에요. 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요 규칙이 x가 1 커질 때 y도 1 커지고 x가 2 커지면 y도 2가 커져요 라는 규칙이 이렇게 되고 새롭게 작성된다. 새롭게 이렇게 탄생을 했죠. 그게 마치 도형이 이동한 것처럼, 평행 이동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도형이 이동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 것이고요. 그 다음 첫 번째 것은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내용을 그대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어떠한 직선이 이런 식으로 있었어. 얘는 여전히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었다고 한번 해봅시다. y는 x 플러스 1이라는 직선이었는데요. 그럼 여기에 있는 점이 1, 얼마가 있냐면 2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 3, 얼마도 있냐면 5도 있었다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얼마도 있냐면 5,7이라는 것도 여기에 있었더래. 자, 지금 이런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는 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도형 위에 있는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을 한다. 그러면 너를 갖다가 x축 방향으로 7만큼 이동을 해보고요. 그 다음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1,2가 옮겨져서 이렇게 옮겨지겠고요. 그 다음 얘도 똑같이 이동을 해야죠. 오른쪽으로 7만큼 이동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위로 한 칸 이동을 해주고요. 그럼 7만큼이니까 여기 더 갔겠네. 그리고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을 해줘요. 그러면은 7만큼, 1만큼 이동을 합니다. 그 다음 얘를 갖다 똑같이 7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겠고 1만큼 이동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동이 되어져요. 그러면 모든 점을 이런 식으로 옮긴다라고 하면 그때 생기는 것이 이런 식의 뭐가 되어지냐면 직선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가 되고
역시나 지금 이 상황이 도형위에 있는 모든 점이 임의의 모든 점이 같은 규칙으로 이동이 되어졌을 때 평행이동이 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다. 즉 관측 자체가 그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이동, 도형의 이동이라는 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알고 계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포물선의 상태로 다시 넘어와서 내가 도형위에 임의의 한 점을 이동을 시켰을 때 같은 규칙으로 모든 점이 따라온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또 해봤을 때요. y는 ax의 제곱이라는 것이 있었다. 그러면은 얘는 분명히 축이 0이고 그때의 값이 0인 상태여서 여기가 0,0이 되는 이러한 점입니다. 그랬을 때 이 점을 불러주는 이름이 있는데 가장 꼭지점에 있다고 해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다고 해서 얘를 꼭지점이다 이렇게 불러주기로 하고 여기에서 얘를 갖다 이동을 시킬 거면 왜냐하면 내가 여기 있는 점은 얘가 뭔지 모르거든. 여기 있는 점은 내가 몇 컴마 몇인지 모르거든.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단 하나의 점이 요 점인 거거든요. 그러면 요 점을 갖다가 그대로 이동을 한다면 어떤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냐면 x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을 해주고 자, 요 점을 x축 방향으로 n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렇게 한번 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평이동되어지면 저 0,0이라는 점은 m, n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고 아까와 같은 규칙으로 아니면 도형의 임의의 모든 점이 그렇게 이동되어진다면 분명히 얘는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는 포물선이 여기에 탄생을 하게 되며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봐도 괜찮고 아니면 얘가 이렇게 이동되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분명히 우리는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며 그랬을 때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m, n으로 잡혀 있고요. 따라서 y는 a의 x-m의 제곱 플러스 누가 되어진다? n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왜냐하면 x 대신에 x-m, y 대신에 y-n을 집어넣은 결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때의 꼭지점이 m, n이 되는 걸로 봐서 너라는 부분이 0 되는 포인트가 그러한 x가 m이고 그때 x가 m일 때 그때의 값이 x에다가 m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값이 y가 n이 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는 꼭지점을 이런 식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꼭지점을 판단할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4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때의 꼭지점의 좌표는 2,4라고 직관적으로 판단을 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y는 마이너스 3에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면 꼭지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고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도형의 뭐가 되냐면 평행 이동에 대한 얘기가 되겠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자, 어떤 얘기였냐면 분명히 이렇게 이동이 되어졌다는 얘기는 축도 이동이 되어졌다는 얘기인데 축이 뭐로 작성이 되어 있냐면 x는 m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었다. 근데 우리는 축을 구하는 방법을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내가 얘를 갖다가 그대로 전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식을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y는 ax의 제곱 마이너스 2max 플러스 am제곱 플러스 n이 되어지는데 이때 축을 구하는 방법은 다시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였을 때 그때의 축은 마이너스 2a분의 b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서의 축이라는 것은 x는 너의 2배분의 너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지니까 x는 m 이 친구가 축으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네요. 그래서 모든 면에서 다 맞아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들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뭐 하나라도 오류가 있지는 않겠죠. 다 맞아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x는 m이 축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형이 뭐 되어지는 거냐면 평행이동이 되어졌을 때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평행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얘네가 그럼 움직이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서 한번 다시 얘기를 해보면 원래 애초에 있었던 일이 이런 일이었던 거거든. 결국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는 X축과 그리고 Y축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X축에 접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나아갔던 이러한 그래프에 대한 얘기였던 거야. 얘가 AX의 제곱의 그래프였던 건데 얘가 평행이동이 되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면 분명히 상황들에 따라 달라져요. 평행이동을 해서 얘가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어져서 이만큼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평행이동이 적당히 되어져서 아니면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야.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겠죠. 이런 식의 모습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가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되어져서 이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얘가 X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되어지고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이 되어지면서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는데 그럼 이때의 뭐를 관찰할 수가 있냐면 상황들이 조금 달라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누구와의 위치 관계가 달라지냐면 축과의, 즉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때에 따라 뭐 하다는 얘기냐면 다르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지? 달라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그죠? 달라지는 것이 관찰 가능해집니다. 자, 그래서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때에 따라 달라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포물선은 X축과 만나지 않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X축과 한 점에서 만나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얘네가 평행이동을 하다 보니까 원래 저렇게 X축에 한 점에서 만나고 있었는데 얘가 달라지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더라라는 얘기지. 그러면 그 X축과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우리가 X축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Y는 0이라는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위치 관계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위치 관계 자 X축 그리고 누구냐면 X축과의 위치 관계 누구와 X축과의 위치 관계냐면 포물선과 X축의 위치 관계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그래서 포물선과 X축과의 위치 관계가 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관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면 다음과 같은 포물선은 얘는 분명히 이동이 되어지니까 얘는 이제 제외를 좀 해주시고요. 그죠? 얘는 좀 제외를 해주시고 어떻게 되어지냐면 얘가 AX의 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됩니다.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만큼 이동이 되어지면 이렇게 이동되어진 포물선이 이런 식의 모습을 갖게 되겠다는 얘기야. 즉, 어떠한 포물선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이때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거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쓰여 있는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A에 x-m의 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어진 걸 전개했을 때 x제곱, ax의 제곱에 플러스 x의 1차항과 상수항으로 구성되어지면서 그것이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이렇게 작성이 된 포물선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포물선과 자, 포물선이 얘가 되겠죠. 도형이죠. 얘도 어디까지나 포물선이라는 도형이 됩니다. 그
그 다음 x축도 도형입니다. 도형과 도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도형과 도형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 자, 그러면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할 때 우리는 뭘 해주게 되냐면 연립을 해주게 된다는 얘기야. 두 도형을 뭐 한다고 했냐면 연립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도형 fx는 gx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을 때 이때 얘네들의 위치 관계가 궁금해요.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인 거냐면 얘의 전신이 y는 fx라는 것과 y는 gx라는 두 도형의 위치 관계가 궁금할 때 또는 둘이 만나는 포인트, 교점의 x좌표가 궁금할 때 저렇게 연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이때 이 상태가 됐다라는 것은 자, 그러면 여기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고요. 그때 x축이라는 것은 y는 0이라는 도형이 될 텐데 그러면 얘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있었고 y는 0과의 위치 관계를 얘기하기 위해선 얘네 둘이를 연립을 해 주셔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래서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라고 두 도형이 연립되어졌을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저런 일이 성립이 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요. x축과 만나는 포인트에 대한 얘기야. x축과 만나는 포인트는 얘와 얘가 만나는 포인트, 즉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그리고 0과 만나는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기 위하여 얘네들이 만나는 포인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하는 건데 얘네 둘이 만나는 포인트를 얘기하고자 함에 있어서 그러면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만나는 점의 좌표가 그 연립한 방정식의 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러면 얘가 이 친구와 이 친구가 근이 되고요. 이 친구도 뭐가 되는 거냐면 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친구는 만나는 포인트가 없으므로 근이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는 서로 같은 두 실근이죠. 같은 두 실근, 즉 이중근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이중근이 나오는 상황이고 이거는 근이 없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될 텐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얘가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게 하나 있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하고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과 같아야 하며 근이 없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여기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두 개가 생기기 위해서는 즉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된다는 얘기야. 즉 서로 다른 두 점,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면 그것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가 되겠고 그 다음 몇 점에서 만나냐면 접한다거나 또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나면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이중근의 상황이 연출이 되겠고 근이 없다라는 것은 안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안 만나의 상황이 될 거야. 즉 만나지 않는다, 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면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 되겠고 축과 접하거나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판별식이 0이 되어야 하며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것이 다른 도형과의 위치 관계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만약에 이런 게 있었을 때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mx 플러스 n 요 둘 사이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되었을 때 얘는
둘을 연립을 해줘야 되고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이라고 연립을 해줄 것이고 이때 ax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mx 플러스 c 마이너스 n은 0이라고 작성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자, 연립한 방정식의 판별식입니다. 자, 지금 얘는 가능성이란 게 여러 개 존재할 수 있다고 포물선과 어떠한 직선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포물선과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 포물선과 직선이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는 접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으며 포물선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태도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연립을 해줄 것이고 이때 만들어진 새로운 포물선이 다시 x축과 어떻게 되는지의 관계에 따라서 그럼 그걸 알아보려면 판별식을 쓸 수 있죠. 판별식이 0보다 큰지 판별식이 0과 같은지 판별식이 0보다 작은지에 따라서 만약에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해석은 얘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해석은 분명히 이 도형이 여기서 만들어진 이 포물선이 X축과 만나는 상태인 것이 X축과 만남의 관계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이며 그것은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너와 너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만약에 판별식이 0과 같은 상황이 여기서 연출이 된다면 그것은 너라는 포물선과 X축과 한 점에서 만난다는 상태가 되고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서 결과론적으로 너랑 한 점에서 만나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판별식이 여기서 0보다 작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라는 포물선과 X축과 만나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다시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너라는 포물선과 너라는 직선이 만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즉 여기에서 분명히 이 그림의 상황들은 내용 자체가 조금씩 다름을 분명하게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이 내용이 다 똑같다라는 내용은 아니고 그림 자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하게 될 텐데 분명히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보게 되면 두 점에서 만난 이 상황입니다. 누구랑 누구냐면 ax의 제곱과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것과 mx 플러스 n이 두 점에서 만났고요. 얘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이 한 점에서 만났고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mx 플러스 n이 만나지 않은 상태인 것인데 이게 이렇게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떤 그림이 필요하냐면 분명히 쟤네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포물선입니다. 자, 쟤네 둘을 연립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포물선 누구냐면 ax제곱 플러스 b-mx 플러스 c-n이라는 새로운 포물선이 누구와 만나는 상태로서 우리는 판별을 할 수 있냐면 x축과 어떻게 만나는지 그 상태로서 우리는 여기를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지. 즉 얘는 우리가 함부로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고 여기서 이 상황은 어떻게 펼쳐지냐면 여기에서는 이렇게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이때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라는 상태가 될 것이며 이때는 x축이 이렇게 지나가는 상태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교점의 x좌표 구할 수 없고요. 역시나 여기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구해낼 수가 없겠는데 그럼 요 점들이 어디가 되냐면 요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얘기야. 요 방정식의 근을 알파, 베타라 했을 때 이건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방정식은 해를 구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내 말이 이 말인 거야.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mx 플러스 n 요 방정식의 해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항에서 만들어진 이 방정식은 풀 수가 있어요. 이 방정식 자체에서는 해를 못 구합니다. 자, 일례로 무슨 얘기냐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x 플러스 2.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해 얼마야 그러면 대답 못하죠. 그죠? 이거 해 얼마야 그럼 대답 못합니다. 하지만 이 항에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자, 얘 해 얼마야? 그러면 3과 마이너스 1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된다라는 거야. 즉, 이 방정식에서는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없으며 이 방정식에서는 해결할 수 있는 전략이 분명히 있다라는 얘기여서 이 방정식에서 알파와 베타에 해당하는 부분이 여기가 알파가 되고 여기가 베타가 된다는 얘기이며 여기가 알파였을 때 여기가 알파가 될 것이라는 얘기. 이렇게 우리는 이 흐름이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형과 도형 사이에서의 해에 대한 얘기였고 도형과 도형 사이가 연립되어진 이 상태에서 우리가 근을 구하고 이제 그리고 위치 관계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판별식이라는 게 방정식과 함수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2차 함수의 전반적인 내용은 다 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이상도 없고 이 이하도 더 이상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된다. 즉 2차 함수라는 것은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다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마지막으로 그래프 그리기에 대한 정리를 먼저 마지막으로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라는 것은 첫 번째 뭐를 하게 되냐면 개형을 그립니다.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에 대한 것을 결정을 하죠. 위로 볼록한지 아래로 볼록한지를 결정을 먼저 해주게 돼요. 그래서 개형을 먼저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축을 잡습니다. 자, 축을 잡아놓고 축에서의 함수값을 찾습니다. 자, 찾아서 작성하는 거죠. 함수값 작성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구를 그리냐면 X축을 그립니다. 그리고 X축을 그릴 수 있으면 그려요. 그래서 X축을 그립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작성합니다.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장 쓸데없는 짓이죠. 누구냐면 Y축과 만나는 포인트. 자, 작성을 할 건데 Y축은 필요에 따라 그립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생략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거의 웬만한 경우에는 Y축은 다 생략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려주는 겁니다. X축과 만나는 포인트 작성하고요. Y축은 필요에 따라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X축을 그리는데 X축과 만나는 포인트를 작성하는 것도 이것도 필요에 따라 합니다. 필요 없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저 필요에 따라라는 얘기는 뭐냐면 포인트를 작성하는데 그냥 암산으로 되면 암산으로 하실 수 있는 상태면은 하시고요. 아니면 작성하지 마세요. 필요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X축과 만나는 포인트 작성하되 이거는 뭐 한 경우냐면 차라리 그 식이 암산 가능할 경우에 그럴 경우에만 뭐 하면 되냐면 작성을 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내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자, 그러면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되고요. 축이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요. 1이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나오고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지나가고요. x축이 이렇게 지나갔을 때 여기 포인트가 마이너스 1과 3이 되고요. 이렇게 하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그래프를 전부 다 그렸다라는 얘기야. 됐습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축이라는 건 대칭축이 되겠죠. 그래서 대칭축에서의 함수값을 작성해요. 그러면 그게 최대 최소가 되어지니까 저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지.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입니다. 그러면 얘를 갖다 작성을 할 거야. 그럼 아래로 볼록하죠? 여기 얼마가 되냐면 2분의 1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2분의 1을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5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야. 여기랑 여기가 얼마니? 이렇게 물어보면 선뜻 대답이 안 나옵니다. 왜? 인수분해가 안 되어지니까 근해 공식을 통해서 근해 모습을 통해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뜻 나오지 않으면 굳이 작성할 필요가 없을 거란 얘기야. 웬만하면은 이렇게 해서 저걸 가지고 저 포인트를 구해내야 될 일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거야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순서대로 그림 그리는 연습이 완벽하게 돼 있으셔야 하고
2차 함수라는 건 포물선이라는 거는 그래프를 보자마자 저런 식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되고 반드시 다음과 같은 순서로 그림을 그려야 되고 반드시 다음처럼만 그림을 그려야지 X축, Y축을 먼저 그려놓고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것 같았으면 이렇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했을 거야. X축, Y축 직선 그릴 때처럼 그림 그리라고 했더니 쭉 해놓고 그림 그리는 거 아닙니다. 자기 멋대로 그림 그리는 애들이 있기 때문에 쌤이 굳이 그래프를 그리는 순서까지 설명을 드리는 거야. 순서까지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발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이 부분은 진행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좀 많은 연습이 좀 필요하고 즉각적으로 그림 나올 수 있도록 연습해 오는 게 2차 함수에서 함수가 갖는 가장 포인트가 되겠죠. 그림을 얼마나 이제 잘 그리냐, 정확하게 잘 그리느냐, 예쁘게 잘 그리느냐의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림만 그리면 다 그림을 갖고 판단을 하는 것이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돼서 2차 함수 일단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